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에 주택이 2개 넘어도, 그죠? 주택이 2개가 넘어도 9억을 초과해도, 이 공시가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해도 주택연금이 가입이 된다. 그러면은 예로 뭐 20억짜리 아파트 서울 강남에 가입했다.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주택연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주택이 이제 공시가격이 9억이 안 될 때 2개가 되면은 가입이 됩니다. 자, 요거도 작년에 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원래는 60세 넘어야 되는데 연금이 55세로 다운됐습니다. 주택연금은. 그래서 요 이제 요 475강은 네이버 또는 유튜브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유튜브 가시면은 됩니다. 유튜브, 네이버 아무데나 가셔가지고 제 이름을 쳐야 돼요. 황경진 475강 이러면 이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되고요. 오른쪽은 주택연금을 잘 아세요. 55세로 하향됐다. 또 상가주택도 포함됐대요. 걸린주택. 자, 4층짜리 다가구인데 1, 2층은 상가고 3, 4층은 주택이더라, 다가구더라. 그럼 그거를 예로 7억짜리 같으면 여러분들이 한 3억 5천에 받을 수 있거든요. 4억이나 받습니다. 받으면은 1, 2층, 3, 4층, 4층은 내가 쓰고 1, 2층 상가에 월세 받고 3층도 또 월세 받고 주택연금도 7억에 준하는 주택연금을 받고 그럼 괜찮은 거죠? 자, 다시요. 7억짜리 다가구 걸린 주택인데 내가 4억에 받았다 이러면요. 월세 받는 거는 무한대입니다. 공짜로. 그럼 주택연금은 7억에 받고, 그죠? 자기가 살면서 7억에 받고 월세도 무한대로 사골세 개념. 그런 거는 받는 건 상관없어요. 자, 예. 상관없어요. 올라도 안 되고 떨어지도 상관없고 올라도 오르면 보통 요새 같으면은 예, 자, 잠깐만. 이 연금을 받고 신청을 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떨어지든 올라든 거 상관없어요. 그러면 오를 때는 이럴 수 있겠죠. 여러 이제 뭐 아파트가 이제 4억짜리가 9억 됐다. 연금 맡겼어요. 그죠? 그럼 지금은 제일 적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연금 맡기는 특히 서울에 계신 분들은 지금이 적기예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적기입니다. 적기고 해지를 하면은 3년 이내는 예로 옛날에 5억대 맡겼다 이 말이죠. 근데 9억대 벌었어. 그럼 해지해야 되겠죠. 해지하고 나면은 이제 3년간은 다시 그 물건으로 다시 하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제가 볼 때는 서울이 지금 많이 올랐기 경기도 서울 쪽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주택연금 맡기는 것이 적기가 아니냐. 여러분들이 평생 받을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고 또 남편이 뭐 받다가 일찍 사망하면 또 배우자가 아까 백수부서가 산다. 주는 거예요. 10원 안 빼고 준단 말입니다. 좋은 거죠. 상식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뒤에 나옵니다. 자, 제목만 보세요. 그린주택도 된다 해놨죠. 아까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잘 알면은 노후가 두렵지 않다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 국민연금은 이 지금 강좌가 지금 5개 있네요.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쓰나 쪽에 유튜버 또는 네이버에서 황경진 뭐 몇 강 이러면 나오는데 국민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게 있다가 강좌가 많다 하는 것은 이슈가 된다. 이슈가 되고 여러분이 이제 좋아하는 주제다 알맞는 주제니까 많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 밑에 봅니다. 5번 봅니다. 5번. 자, 5번 보세요. 5번 보면은 이제 이게 강창희 소장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그죠?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의 연금 수령 현황을 보니까 그죠? 700만 명 중에서 38% 정도만 연금이 나온다. 그러면은 거의 뭐 60%는 연금이 없다 이 말이죠. 그죠? 65세 노인 중에서 거의 62%가 없다 말. 겨우 38%였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38% 중에서도 100만원 이상은 3.2%다. 참 현실이 좀 안 좋다 그죠? 3.2% 작습니다.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세 인생은 꿈이 아니다 해놨어요. 그럼 요게 고려대 박유성 교수가 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8개띠도 아차아차 하면은 막 97세는 다 돌파한대요. 58개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고요. 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 자, 이제 국민연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맛배기 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이게 의무가입이 됩니다. 의무가입. 60세까지는 이제 의무가입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큰 테두리 빨랑스한 거 있죠?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된다 이 말이죠. 되는데 여러분이 가정주부도 이미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 한번 해보셔갖고 꼭 하시길 부탁드리고, 안 되는 사람은 외국인은 안 됩니다. 외국인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0세까지는 지금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다. 자, 7번 봅니다. 7번을 보면요, 제가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서 한번 데이터를, 오른쪽 데이터 내가 받은 겁니다. 거기서 받은 거고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월 9만원 30년간 불입하면은 사망시까지 52만 3천원이 수령한다. 9만원씩 30년 불응하면은 사망할 때까지 52만 3천.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도 18세가 넘으면은 해줘야 될 거는 국민연금부터 가입해주면 좋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입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죠. 연금 없으신 분은 최소 9만원만 넣어도 52만 3천원이 이게 30년 가입하시면 나온대요. 나오니까 좀 더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최저금액이 9만원까지 넣어도 되니까 좀 넣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밑에 써놨죠. 9만원씩 10년 불입하면 17만원, 30년 불입하면 52만 3천원을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는 넘어갑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 겁니다. 여러분 잘 안 빌 건데 한번 보여줄까요? 재작년에 받은 건데, 제가 저한테 연락 온 거거든요. 이게 연금 수령에 안내해놨거든요. 안내해놨는데 보시면 저 화면 한번 보세요. 이게 144만원인데 145만원 조금 주더라. 근데 올해부터는 149만원 주더라고. 뭐 물가가 좀 올라가지고 그래 149만원을 매달 받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받고, 이게 좋은 거는 국민연금은요, 물가를 변동해서 반영이 됩니다. 이게 좋습니다. 우리 보험은 그냥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르잖아요. 오르면 오른 대로 계속 올라가 주니까 이게 좋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145만 4천원인데 올해는 149만 뭐 몇천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제가 넣은 걸 보니까 누계가 7,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거 벌써 넣는 거죠. 연금을 당신이 벌써 탐은 것이 7,900이라고 데이터가 지금 나왔어요. 7,200, 우리가 제 같은 경우는 88 올림픽 때 넣었거든요. 넣어가지고 은행 다니니까 내 봉급에서 4.5, 은행에서 4.5, 매달 9%가 적립된 겁니다. 적립된 것이 7,200이에요. 7,200인데 지금 벌써 한 5년 뭐 되는 거 보겠는데 7,900을 탔다 그러고 보니까 제 넣은 거는 이제 본전은 벌써 빠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연금 고갈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워낙 대다수 국민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넣는 게 좋습니다. 그죠? 꼭 넣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9번 봅니다. 9번. 왼쪽 9번 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보유수 해놨더니죠. 주택 보유수. 그래서 부부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된다. 그죠? 다주택자. 집이 2개, 3개라도 9억원 공시가격이 이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뭐 세주택, 뭐 주택이 많으면 하나 팔면 되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요. 오른쪽에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이렇게 가입 증명서 줍니다. 이분은 보니까 월 한 104만 6천원 했더요. 그럼 이건 보통 한 3억 정도 같으면 이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요. 대상주택 봅니다. 대상주택. 공시가격이 9억인 이하의 주택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이것도 됩니다. 되는데, 저도 앞으로 노인복지주택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에서, 부산의 그 기장 그 어디죠? 그 지금 대달 800세대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0군데 롯데에서도 이제 노인복지주택을 아주 진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보니까, 노인복지주택은 이제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 건데, 싸게 하는 것은, 저가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국가에서 보조하고 이런 데는 보증금 뭐 한 1, 2천만원에 월세 한 5만원, 10만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평생 여러분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그게 되고요. 비싼 데는, 보통 서울에 이제 이런 데는 보면은 보통 제가 보니까, 제 같은 경우 보니까 한 5억에, 부부가 한 300만원. 막 그 정도 있으면은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억에 보증금 5억 걸고 한 300만원, 월 300만원, 할 수 있겠고, 좀 물론 더 싼 데도 있겠죠. 비싼 데도 있고 막 있는데, 막 그 정도가 필요하고.
근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주택은 굉장히 싸요. 전국에 많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 재공고가 자잖아요. 저는 보니까 재공고 넣어가지고 여러 고성에 90세대, 그뭐 90세대가 안 들어와요. 그래갖고 또 재공고 해야 또 겨우 취하고 처음에 50세대 들어오고 또 재공고 해갖고 한 40이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런 데는 보증금 뭐 한 돈 1,000만원에 월세가 5만원, 7만원 이래요. 그러면은 얼마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아주 설명드릴게요. 자, 근데 하여튼 주택연금은 노인복주택 이런 거는 이제 저게 용인역에 보면 서울에 보면은 이제 그런 아파트가 대단지가 있습니다. 있는 거 되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보면요 주거용도 된대. 주거 목적용 오피스텔 이게 됩니다. 이 작년에 바뀐 거예요. 주거 목적 오피스텔인데 주거가 이게 이제 문제는 일반 아파트보다는 한 25%가 작습니다. 수령이 이게 좀 문제인데 일단 주거 목적 오피스텔은 된다. 겁니다. 주거 목적 오피스텔은 우리 보통 아시는 오피스텔 있죠. 그거를 동사무소 가서 재산세 주거용으로 바꾸면은 이게 주거가 되는 겁니다. 뭐 사업용도 마찬가지예요. 바꾸면은 이제 주거가 될 겁니다. 전입신고하면 오피스텔 그렇죠. 자, 오피스텔 취득세 몇 프로입니까? 무조건 4.6%. 취득세는 무조건 4.6%고 오피스텔은 무조건 4.6%. 이 또 전입신고하면은 주거가 되는 거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상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동사무소 가서 이제 주거용 재산세로 바꾸기로 이 변경을 시키면은 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요, 주거가 된다 해놨죠. 그 다음 보면, 아까 복합용도주택 그런 건 근린주택입니다. 그럼 요거는 근린주택은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라 합니다. 2분의 1. 절반 이상은 주택이라 해야 됩니다. 주택이. 그럼 1, 2층은 상가고, 3, 4층은 주거고, 됩니다. 된다. 하여튼 절반이 주거가 넘으면은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구나 근린주택 괜찮습니다. 이죠? 근린주택 1, 2층 뭐 상가 월세 받고 4층은 내가 살고 3층도 월세 받고 주거로 막 그런 게 좋을 것 같죠? 자, 그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오늘 넘어갑니다. 자, 10번 봅니다. 10번. 10번에 보면요. 이제 세 가지 있죠. 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하나 빠졌네. 근린주택 빠졌네. 근린주택. 상가주택도 된다는 합니다. 되는데 포천에 보면은 이게 이제 49%, 그죠? 다가구도 41%, 오피스텔도 6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은 당연히 되고, 그러면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있는데 이거는 집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근린주택은 검색하고 자면 됩니까? 근린주택. 자, 우리 주로 옥션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가셔가지고 옥션 1 갑니다. 옥션 1 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들어갈 수 있고 장치해놨죠. 그래서 옥션 1 가서 들어가는데 저는 지금 미리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경매 검색에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 우리 옥션 1은 주거용이 있고 상업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눌리면은 이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근린주택이 나옵니다. 근린주택. 자, 그럼 근린주택 눌려가지고 자기가 사는 동네가 있겠죠? 자, 서울로 한번 봅니다. 서울 뭐가 있는 거? 서울의 근린주택을 검색을 하니까 2개밖에 안 나오네. 그죠? 2개밖에 안 나왔다. 그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경기도 있으면은 뭐 경기도도 일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자기 좋아하시는 동네에. 그래서 이제 경기도 19개 오네. 그죠? 19개가 쭉 나옵니다. 뭐 이런 거는 많이 떨어지죠. 한 번 떨어지면 뭐 30% 떨어져 버리니까 쭉 보시고 자기 능력에 맞게 하나씩 이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성시 향남면 한번 볼까요? 뭐 49%나 떠요. 자, 화성의 근린주택인데 땅이 467평이고 건물이 있다 말이죠. 여기에 이제 뭐 상가도 있고 막 이렇네요. 이거는 이래가지고 그런데 요거를 볼 때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보시겠죠. 뭐 월세도 좀 나오고 뭐 등등 있다 그죠. 바쁘게 움직이는데 건축물 대장을 딱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봅니다. 건축물 대장 그죠. 이거 보시죠. 이거 보시면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안 되겠죠. 2종 건설 1층도 2종 건설 2층도 2종 이건 안 되죠. 그죠?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 이게 이제 하나는 2층은 주택 이래 됐으면 되겠죠. 주택을 바꾼다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바꾸면 되겠죠 또.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도 포천에 한번 보겠습니다. 2020에 79000, 그죠? 그럼 이럴 때는 2020년도에 신청됐다 말입니다. 2020년도에 신청된 79000.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요 보니까 이제 포천에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 주택인데 이게 절반 떨어졌어요. 절반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포천시 신북면의 주택인데 땅이 285평 크다, 그죠? 이래서 지금 요번에 미납이 됐네요. 쭉 떨어지다 누가 낙찰받았네. 두 명이서 들어왔고 2억 6백이 좋다고 미납이 됐는데, 미납이 됐다 그런 것은 요 금액의 10%니까 1789만원을 수표이었는데 지금 못 받고 또 놓은 거예요. 때일 지금 위기에 처했다. 자, 한번 봅시다. 뭐가 그런지. 땅은 자, 있났죠? 기호 3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포천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는, 평범한 주택 갔는데, 일단 땅을 봅니다. 땅을 보니까 노란 게 있죠? 그러면은 좋습니다. 일단 길이 있으니까, 노란 게 있고, 빨간 게 있고, 이 땅이죠? 여기 경매고, 자, 요리된 거는 1층이에요, 1층. 2층이면은 여기서 또 하나 더 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2층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주택인데, 전자지도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전자지도. 잘 안 보이니까 스카이뷰 누리니까, 포천에 여기에 있는 주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평범한, 우리가 보통 보면 하는 평주택입니다. 자, 로드뷰 한번 누르세요. 로드뷰. 그러니까 안 들어, 여기는 지금 로드뷰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래서 알 수가 없네요. 자, 일단은 이게 지금 보니까 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계획관리죠. 좋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런 창고하고 단독주택 54평하고, 그죠? 지은 게 2012년도 심야 보일러, 그죠? 보일러하고 소나무도 좀 있고, 그죠? 요것도 이제 포함을 시키고 3억 6,500원인데, 자, 우리 보니까 임차인이 없대요. 자, 이러면은 유치권 같은 게 있는가, 그거만 좀 고민하면 되고요. 임차인이 없다. 그럼 별 문제 없죠. 원래 경매로 샀대. 경매로. 김씨가 경매로 옛날에 2016년도에 이게 나올 때 옛날에 경매로, 옛날 사건에 1억 8천, 19명이 들어왔네. 19명 들어오면 좋은기다, 그죠? 좋다고 보고 들어온 거죠. 1억 8,100에 한 5년 전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1억 7,800에 떨어지는데 괜찮은 거죠? 괜찮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괜찮아요. 이런 거를 내가 볼 때는 여기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쭉 밑에 보니까요. 보니까 이제 이게 소유자가 옛날 경매로 샀는데 경매로 사면서 수협에 가서 경락잔금 대출을 받았다. 이전하고 설정 바로 붙었죠. 바로 갖고 최근에 가압류 들어오고 여기서 또 판결을 받아서 경매 넣어주고 수협도 건조당 가지고 이익 넣어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그냥 낙찰을 편안하게 받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미납된 사람 보면은 입장에서 좀 황당하죠, 그죠? 요번에 들어갈 때는 5월 26일에 갈 때는 20%를 가져오라. 이렇게 한번 미납이 되고 나면은 20%를 요구합니다. 입찰 보전금을. 그래서 이제 수표를 요금을 딱 끄면 됩니다. 끊고 신분증하고 도장 들고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낙찰받을 거면. 의정부 지방법원에 5월 26일 날 10시 반까지 가시면 된다. 그죠? 자, 일단 상장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낙찰 받으셔가지고, 예로, 요 금액의 주택연금 받고, 자기가 살고, 일부는 또 임대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충북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가구가 있다죠. 20에 1000 49, 1000 49. 특히 다가구가 많이 나옵니다. 경매에서는 다가구가 많이 나오고, 여기 보면은 이제 흥덕구에 다가구가 땅이 103평에 180평, 청주시, 예,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보니까 3억 1,500에 처가를 했는데 취소 결정한다. 요건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디 물어보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물어보면 돼요. 요 전화번호 있죠? 경매기장. 요 전화 있습니다. 왜 취소가 됐습니까? 내가 검토 중인데 좀, 문제점이 뭐가 발견이 됐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물어보면 되고요. 자, 이런 다가구인데, 이게 이제 쭉 떨어졌습니다. 그죠? 떨어져가지고, 이제,
움직인다. 대지도 103평이고 1, 2, 3층 그죠? 3층에 이제 다가구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임차인이 많죠. 임차인이 쭉 있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임차인이 복잡하게 움직이는데 문제는 예상 배당표를 꼭 누르시면요 얼마 받고 뭐 받고 다 나옵니다. 보니까 쭉 요번에 낙찰이 됐으니까 경매비용 띄고 요거 가지고 그죠? 소액보증금 도르륵 주고 주고 그 다음에 뭐 다 되고 궁극적으로 복잡한데 간단히 보는 거는 이 빨간 거 있죠? 여기 인수입니다. 그럼 낙찰 받은 금액 말고 추가로 더 내야 될 금액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요 임차인들이 대부분 다 받아갑니다. 내가 볼 때는 도시공사 이거 빼고 거의 다 받아가네. 요거는 별 문제는 없어요. 얹고 인수한다. 요것만 조금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조금 낮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사가지고 낙찰을 받고 이제 여러분들이 안에 주인장 행시하면서 전월세도 받고 사골세로 지금 이런 게 구성이 좋죠. 제가 보니 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1억짜리 2명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잔잔한 임차인이 많는 게 좋아요. 많은 게 알겠죠? 이 임차인이 많은 게 좋습니다. 그럼 다 이게 월세를 바꿔버리면은 예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죠. 4억 6천에 월세가 60 그런 거 보니까 월세를 요거 바꿔버리면은 이게 뭐 예로 한 400만원 열로 오른쪽 오버리면은 거의 한 월 한 400 정도 나올 수 있는 이런 겁니다. 내가 보니까. 자, 근데 이런 거 볼 때는 중요한 거는 건축물 대량 꼭 좀 보세요. 건축물 대량. 이거 봐가지고 이거 지금 몇 가구 봅니다. 가구도 많다 그죠? 15가구네. 12가구네. 12가구.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죠? 요 가구수 그런 거. 12가구.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12가구. 12가구까지는 문제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반 건축물 될 하객률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 오른쪽에 3가구 해놨는데 12가구가 막 배당료 하다 그러면 그거는 일반 건축물 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되고 요거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큰 문제는 없겠는데 이제 떨어진 거는 왜 많이 떨어진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그죠. 그래서 큰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3천 뭐 몇백만원 뭐 200만원인가 플러스하는 그거 조금 연구를 하시고 추가 부담 그거 계산하시고 연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대출이 잘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죠. 다가구가 문제인데 이럴 때는 다음에 이제 제가 대출 상담사 명단을 드릴 겁니다. 각 지역별로 한 160명 파일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청주에서 많이 오르기사 그거 이야기하면 또 잘 됩니다. 보면은 아마 반 정도는 되겠나 싶다. 내 느낌은. 자, 하여튼 그래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래 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11번. 그래서 이 주택이 전국에 이렇게 해서 뭐 떨어진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셔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 있는 거를 찾아야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12번에 보시면은 이제 왼쪽은 일반 주택이고요. 오른쪽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인데 중간에 노인복지주택도 이 조균표가 있어요. 노인복지주택, 복지주택 있는데 요거는 전국에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괜히 복잡하니까. 그래서 일반 주택을 예를 들습니다. 3억인데 70세다 크면은 92만 6천원을 받는다. 근데 오른쪽에 오피스텔이다. 3억인데 70단계네 73만 2천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25%는 작아요. 오피스텔이. 이제 그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예로 내가 지금 아파트가 7억이다. 나이가 65세다. 그러면은 이제 한 달에 178만 6천원을 받는다. 알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파트 같은 경기도 서울 쪽에 특히 고가에 막 올라왔을 때 지금 조금 빠진 추세 같아요. 요럴 때 잘 맡기는 게 좋습니다. 잘 맡기는 게 맡겨가지고 노후를 딱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특히 시골에 5억짜리가 한 1억 5천 2억에 받을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낙찰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주택을 맡기고 그거는 맡기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로 이런 거죠. 시골에 자기 시골이 있습니다. 어디 시골이 있겠죠. 김해다, 경기도, 양주다 등등 이렇게 보셔가지고 괜찮은 거 찾으셔가지고 절반 이하 떨어진 게 있으면 잘 낙찰 받으셔가지고 연금을 맡기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넘어갑니다. 13번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이 된다. 그죠? 강안동에 그죠? 20에 107983
자, 우리 오피스텔은 취득시가 몇 프로요? 4.6%. 무조건 4.6%. 그죠? 오피스텔인데, 전용이 22평이다. 그럼 괜찮은 거죠? 22평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팔렸네. 자, 팔렸습니다. 이거는 2억 6,100에 69%, 한 70% 정도 팔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피스텔도, 여기 있는 오피스텔도, 주거용도 이제 앞으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주거용 갖고 계신 오피스텔은, 그럼 뭐 이게 주거용, 일 하는 것은, 자기가, 해당, 동사무소 가서 바꾸면 됩니다. 이거는, 재산세, 과세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도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 한 사람이 무역에 자, 그거는 이제 일단 하나를 하는 걸 기준으로 할 겁니다. 하나를. 자, 그 다음 봅니다. 14번.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농지연금. 그래서 이제 오늘 간단하게 주택연금을 쓰면 되는데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나이가 55세 넘으면 맡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빌라, 그 다음에 근린주택 플러스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되더라. 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25% 좀 작다. 수령액이 이제 그렇게 느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좋다. 나도 그러면 주택연금은 막 150에서 200짜리 하나 챙겨놔야 되겠다. 그래서 목표를 한 150에서 한 200 정도 받는 걸로 목표로 삼습니다. 삼고 그 다음 월세를 많이 넣을 수 있는 다가구나 근린주택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고점에 올라왔을 때, 요럴 때 주택을 맡기는 것이 또 전략이다. 자기가 볼 때는, 전략입니다.